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 벌써 139회. 이제 좀 있으면 3년을 또 꽉 채우겠네요. 그죠? 물론 이제 시작한 지는 뭐 3년이 넘었고, 중간중간 이제 초반에 조금 이렇게 건너뛰고 막 그렇기 때문에, 1년이 52주니까 3년을 했다는 얘기는 156회 하면 이제 만 3년을 한 것인데 거의 한 3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연금박사 라이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노후에 도움될 수 있다면 또 연금박사가 또 책임지고 여러분 노후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연금박사 라이브를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매번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에다가 여러분 궁금한 거,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적어주시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오늘 1시간 동안 다 읽어드리면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증 있으면 전부 댓글로 남겨주시면 1시간 동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구독은 다 하셨죠? 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또 주변 많은 분들이 이 연금박사 라이브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오늘 좀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공장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20분 넘는 분들이 또, 운명을 달리하신 이런 또 비극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사회는 이렇게 좀 약간, 좀 잠잠할 만하면 또 사고들이 터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딘가는 또 안 그러겠습니까만은, 이 인재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큰 대형 사고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책에도 여러 번 썼는데, 우리나라는 큰 대형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뭐, 삼풍백화점 붕괴한 사건, 뭐, 대구 지하철 사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사고들을 공통점이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사건, 사고가 터지면, 사실 그 사건, 사고를 일으킨 주된 책임이 있거나, 혹은 그거 사건, 사고를, 더 막거나 줄여야 될 그 핵심 감독자, 상위, 뭐,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도, 티끌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좀 되게 신기한 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삼풍백화점이 싹 무너졌거든요. 근데 삼풍백화점 회장은 살았어요. 되게 신기하죠. 네. 삼풍백화점 경영진 중에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대구 지하철 뭐 화재가 생겨가지고 뭐 100명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대구 지하철 기관사는 살아나왔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300명 넘은 안타까운 또 학생들이 사망했는데, 세월호 기관사는 살았어요. 네. 좀 되게 신기하죠? 예, 이게 뭐냐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그 사고를 책임지거나 사고를 막아야 될 사람들이 먼저 다 도망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분들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망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세 가지 사건, 사고를 여러분들이 잘 돌이켜보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세 명 다 혼자 살아나오면서 남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 기다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다리세요. 별일 없을 겁니다. 백화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다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별도의 대피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만 살아나왔죠. 아시겠죠? 자,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대형 사고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투자에도 많이 벌어집니다. 투자에도. 여러분들이 주식해가지고 혹은 펀드 해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손실을 봐가지고 여러분에게 투자를 권유한, 여러분에게 펀드를 권유한 증권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당신이 사라 서 샀는데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모든 증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좀 있으면 오를 겁니다. 기다리세요. 하지만 본인들은 다 나갔죠.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진짜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진짜 그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회피하고, 뭐 회피하려면 같이 회피하는 건 좋은데 정작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기다리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걸 나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사고 발생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 책임자들, 뭐, 그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그 자리에 제가 간들,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간들, 여러분도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정말 삼풍백화점의 회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백화점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근데 내가 방송으로 여러분 백화점이 잘 모르겠지만 1시간 내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가 누구 탓할 일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굴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큰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누군가에게 맡기고 누군가가 뭘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 사람이 나를 구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바보 같은 행동이죠. 사고가 날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고 그런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그런 데 대한 리스크가 보이면 스스로 알아서 대처하고 스스로 알아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 나를 구해주겠지 기다리고 있으면 이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한번 투자라든가 사회생활 하시면서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연금박사 라이브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인사하면서 또 궁금한 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방님 1등으로 인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남박사님 감사합니다. 살만한 인생님 오셨네요. 처음 들어오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보니까 처음 또 뵙는 또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리텔캄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티형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오리님 반갑습니다. 청학동님 반갑습니다. 이기웅님 반갑습니다. 진종훈님 반갑습니다. 라이언랑님 반갑습니다. 오정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민기자님 반갑습니다. 바람소리님 덥죠. 더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상의를 입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9시인데 저희 사무실은 에어컨이 다 꺼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의까지 입고 하면 진짜 덥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의를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방송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덥습니다. 자, 돈방님, 64년생 조기연금 받을 때 2분의 1씩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은 비율 선택이 안 됩니다. 조기연금을 다 받던가, 아니면 안 받던가, 라고 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시는 연기연금은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반만 받고 절반은 연기하겠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은 절반, 비율 선정이 안 됩니다. 자, 살만한 인생님, 국민연금 관심 많아요. 네,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감녀님, 오늘도 공부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은전님, 반갑습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네. 블루양님, 맞아요. 맨날 기다리라고 책임 하나도 안 져요. 그렇죠. 네. 사실, 누구든지 본인이 책임이 되는, 본인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고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범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검을 받으면 범인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니, 특검을 안 받는 자가 범인인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건 뭐 밑에 사람이나 위에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피해 안 보시려면 스스로 알아서 잘 책임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성실님 반갑습니다. 안진마님 반갑습니다. 전선정님 반갑습니다. 이왕수님 반갑습니다. 정여사 인생극장님 라이브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영상은 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 영상 많이 보실 텐데 라이브 들어오시면 현장에서 또 궁금한 거 다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리지만 이런 거는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거 일일이 다 해결해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오셔가지고 직접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그리고 복잡한 내용, 조금 더 복합적인 상담이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1800-3624 저희 센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전화드려서 상담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현재 저를 포함해서 20명 정도의 전문가가 있고요. 매일같이 스터디하면서 연금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 센터에 상담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좀 궁금해하시는 게 뭐 이상한 데서 상담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연금은 아무나 상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트레이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노력하면서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스터디하고 이러면서 저희 센터에서 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시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옆에 있는 테크노마트, 강변 테크노마트 13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쟤네들이 잘하고 있나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지나가다 들러서 13층 올라오시면 저희 센터 찾아오실 수 있고요. 오셔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김오리님,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하라고 하셨는데 연금개혁 내용상 보험료를 9에서 13%로 증가한다는 것은 같은 돈 1,000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기준소득 월액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지급액은 42.5에서 50%로 늘어나지만 기준소득 월액이 낮아지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자, 보험료를 9에서 13%로 증가한다는 것과 기준소득 월액은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소득 월액은 내가 소득이 신고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더 내시게 되겠죠. 자, 그런데 당연히 똑같은 연금 받는데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보시면 추후 납부는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나중에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나중에 낼 때 내는 보험료를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입니다. 자,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9%입니다. 9만 원입니다. 그러면 9만 원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 보험료를 13%로 올려가지고 13만 원 내야 됩니다. 13만 원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내시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내시는 거죠. 자, 그런데 9만 원일 때 추후 납부하시는 것과 13만 원일 때 추후 납부하시는 것, 당연히 13만 원일 때 추후 납부하는 것이 가성비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연금액이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9는 좋고 13은 나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9와 13이 내는 돈은 4%가 올라가는데 연금액은 똑같다. 그럼 당연히 9를 해야죠. 근데 9를 할 때보다 13을 할 때가 연금액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국민연금을 낮게 내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낮게 내는 것, 제일 저렴하게 내는 것이 가성비는 제일 좋지만 연금액 자체가 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히 올려서 내는 것, 적당한 금액으로 내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낮게 내는 것만 가지고 좋아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 올라도 나는 예를 들면 뭐 9만 원만 내겠다라고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최저금액이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자, 그런 차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 이후에 추납하면 더 불리하다라는 말은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언제 하든 더 유리한 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먼저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토시에스님, 박사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제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사업 때문에 빚이 있어서 집이 없고 모아둔 재산이 얼마 없거든요. 있는 건 빚,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 등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60대여서 이제서야 일어섰는데 아픈 딸이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네요. 예전에 연금박사 상담센터에 상담받았는데 먼저 집부터 마련해야 산다고 하셨는데 그래야죠? 당연하죠. 우리 토시스님 지난번에 상담 오셨던 분이군요. 네. 자, 물론 개인연금 준비하시고 뭐 보험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에 여러분 중에서 실제 내가 연금 준비가 부족하고 가정이 이렇게 뭐 생활이라는 게 좀 약간 빡빡해서 노후 준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노후 준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뭐 주식투자 이런 거 다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요 세 가지로 내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도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개인연금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말고는 연금이 없다 그러시면 집 있잖아요. 집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시라는 거 강추드리고 있고요. 근데 우리 토시에스님 집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돈이 얼마라도 모으셨다면 그걸로 내가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 1억이 있다. 그럼 이걸로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연금 받는 것보다 이걸로 내가 주택을 사서 내가 살집이 있어야죠. 살집이 없다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1억짜리 빌라를 사든 그걸 사서 그 집에 살면서 그걸 주택연금으로 받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인 금융, 개인 저축, 개인 투자, 개인 연금 이런 것들을 보다
공적 제도를 먼저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KK님,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리님, 추운 납부를 늦게 하라고 하셨는데, 오게 되었네요. 네, 그쵸? 네. 뭐, 늦게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추운 납부는 늦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또 먼저 하고 일찍 돌아가시면 또 날리는 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김영웅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배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주의님. 에어컨도 안 나오는 사무실에서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이, 뭐, 개인 사무실이면 그냥 다 개인이 에어컨 설치하면 되겠지만, 이게 테크노마타는 빌딩, 중앙 집중식이 중앙 집중. 그러니까 중앙에서 틀어주면 덥고, 중앙에서 틀어주면 시원하고 이런 거니까, 중앙에서 안 틀어주면 못하는 거예요. 뭐 개인 설치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개인이 설치해봐 무슨 창이 있어야지 뭘 내지. 이게, 여러분 뭐 주상복합 사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죠? 네. 주상복합 어디 무슨 뭐 시력이 들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이 시간 되면 덥습니다. 더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엘로우님, 안녕하세요. 실시간 모임은 오래간만이네요. 네, 실시간 라이브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IMG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정희님, 현재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고요. 10년 뒤에 65세, 정년 이후 70세까지 개인 택시 할 생각입니다. 건강보험 등 각종 세금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연기할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국민연금을 연기하시는 거 저는 뭐 강추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이 조기 수령하게 되면 1년 당길 때마다 6%씩 감액을 합니다. 대신에 1년 늦추시게 되면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죠? 네. 뭐 1년 늦게 받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7.2%씩 연금액이 올라가서 올라간 금액을 평생 받는데 내가 연금액 받아가지고 필요하다면 바로 받으셔야죠. 근데 내가 필요도 없는 돈 받아가지고 그냥 어디 통장에다 넣어두실 거면 뭐하러 받습니까? 그냥 연기하셔가지고 더 많은 금액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 연기하시면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내가 100만 원 받을게 5년 연기하시게 되면 136만 원씩 평생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일찍 받으시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내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늦춰 받으시게 되면 소득으로 안 잡히니까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고 또 소득이 연금액이 늘어나니까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70세까지 개인 택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 택시 얼마나 소득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사업자 근로자 마찬가지 소득 금액 기준으로 현재 국민연금 A값 올해 기준으로 298만 원 월 298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 중에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다 못 받고 줄어드는 겁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종민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 택시 해가지고 소득이 있으신데 소득이 일정 부분 있으시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아봤자 국민연금이 다 안 나오고 감액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액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일찍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오히려 소득이 있으시니까 오히려 개인 택시 소득으로 사시면서 국민연금을 연기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오늘 내일 하시면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럼 빨리 받으셔야죠. 한 푼이라도 받고 가셔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대여명, 평균 수명까지만 사신다는 가정하에서는 국민연금을 늦춰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처음에는 불리해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유리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걸 감안했을 때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배지크님 안녕하세요. 엄한승님 안녕하십니까. 불량주부님 감사합니다. 미리 이렇게 감사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가바이트님 안녕하세요. 한 시간이 매번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우리 메가바이트님 계속 들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즐겁습니다. 사실 뭐 힘들긴 한데, 이 밤 9시에 앉아가지고 뭘 한다는 거, 쉽진 않잖아요. 그죠? 나이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적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나이가 어쨌든 그런 나이가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강의하면 무슨 하루 8시간 강의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1시간 집중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또 즐겨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면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여러분께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연금 공부하시다 보면 재미도 있고 내 노후 준비도 되고 또
또 이 중에서 뭐 연금 전문가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인 중에서도 방송 듣다 보면 아는 게 많아지시니까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막 설명도 해주시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막 연금 전문가가 되시는 것도 있겠더라고요. 또 연금 상담 전문가 과정 제가 책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격증도 만들어가지고 시험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이지. 다음 달 또 7월 달에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시험 보셔가지고 합격하시면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도 받을 수 있고 자,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사회에서 연금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겠죠. 자, 레도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좀 늦으셨네요. 뭐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찍 오신 겁니다. 복덩어리님 반갑습니다. 자, 신입팬 인천님 주부이고 연금 추납부 약 5천 할 수 있나요? 네. 자, 국민연금 추납부는 과거에 안 낸 기간을 지금 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과거에 안 낸 기간도 내가 과거에 연체하고 객인 기간이 아니라 내가 납부를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었던 뭐 소득이 중단됐다거나 뭐 실직했다거나 주부였다거나 이런 기간들을 나중에 추납부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돈이 있다고 국민연금에다가 더 낼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내가 더 낸 것은 정확한 용어가 추가 납부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추가 납부 제도가 아닙니다.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내가 지금 낸 것에다가 추가로 더 내는 제도가 아니고 과거에 안 낸 걸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추납하지만 이건 추가 납부나 추가 납입이 아니고 추후 납부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입팬님, 그러니까 5천 정도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주부시니까 옛날에 뭐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 추후 납부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뭐 지금 한 달에 50만 원 내시는 걸로 하고 과거에 100개월 안 냈다. 그러면 100개월 곱하기 50만 원이면 5천만 원 정도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5천 정도 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올라가냐면요. 뭐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연금액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올라가겠습니다. 40만 원. 그렇게 봤을 때 대략 한 10년 정도 받으시면 낸 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대략 뭐 사람에 따라서 추납 이렇게 원금을 회복하는 기간이 빨리 돌아오는 분도 계시고 늦게 돌아오는 분도 계신데 대략적으로 한 10년 그래서 11년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람소리님, 어제 학회 갔었는데 점심시간 모회사 연금보험 소개 시간에 박사님 명언,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사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또, 저희 회사의, 회사가 아니지. 제가 이렇게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말씀드린 거, 아마 이제 연금을 판매하는 곳에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죠, 네. 연금의 중요성을 많이들 전파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연금을 가입하신다면, 뭐, 가입자들도 행복하지만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사회가 더더욱 큰, 노후 준비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진다.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돈은 노후에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아이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목돈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지켜내셔야 하는 것이지만 연금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을 지켜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맑은 스물님 반갑습니다. 자오성님 반갑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박사님 3주 만에 뵙네요. 네. 한 주 쉬었고, 한 주는 우리 오선웅님이 쉬셨군요. 네. 3주 만에 뵙습니다. 자, 삼터님 반갑습니다. 자, 도로시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 후 의료보험 관련 근로소득이 없을 시,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이 될 텐데, 기존 월소득액 환산액에 국민연금 수령액까지 더해져서 의료보험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건강보험료 내실 때는 이제 지역가입자가 내시면 소득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그 다음에 뭐, 차가 얼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책정이 되시죠. 근데, 건강보험료 책정할 때는요, 소득 대비해서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거의 지급이 됩니다. 소득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더 내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뭐 세금 낼 때처럼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6%인데 2,000만 원 버는 사람은 무슨 뭐 15% 내고 3,000만 원 버는 4,000만 원 버는 사람은 무슨 뭐 24% 이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세금이고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소득 대비 고정적인 비율로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소득과 다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매기지만 합산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대략 어느 정도 내시냐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당연히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내셔야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을 내가 200만 원 받는다. 내가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연금을 수령하는 그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십니다. 대략 현재 지금 뭐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얼마냐면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가지고 7.99%, 약 8%가 나오거든요. 이거 또 올라갈 텐데.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 50만 원에 대해서 약 8%인 4만 원 정도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겁니다. 뭐 약간의 소득에 따라 기준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도 당연히 뭐 내가 사업소득이 있다. 건강보험료 내셔야 되겠죠. 근데 그 소득도 마찬가지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약 8%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근데 국민연금은 특징이 연금 받는 전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받는 금액의 절반만 가지고 책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영수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저축하고 국민연금 합계 금액이 연 1,5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인가요? 아니면 연금저축에 한해서 연 1,500만 원에 한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자꾸 헷갈리네요.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연금 중에서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시는 비과세 연금보험, 이거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 무슨 뭐 연금소득세, 이자소득세 다 상관없으니까 일단 무시하십시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데 비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뭐 1,500만 원, 무슨 뭐 종합소득 신고세상 이런 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포함되느냐?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IRP. 아시겠죠? 자, 국민연금 해당돼야 안 돼요? 국민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따로 연금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하고 연금저축 IRP를 합쳐서 1,500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빼고, 비과세 연금보험 빼고, 주택연금 빼고, 기초연금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연금저축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 그 중에서도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그것만 가지고 거기서 뺄 때 1,5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저축 IRP에 있는 돈인데 그 돈 중에서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있어요. 그런 돈은 또 뺍니다. 그것도 1,5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그 수익을 합쳐서 거기서 빼는 금액이 1,500만 원 연간이 넘지 않으면 5.5% 분리과세하고 끝나는 것이고 그걸 넘게 되면 전액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IRP에 들어온 돈 중에서 퇴직금 원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원금. 내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원금이 IRP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퇴직금 원금도 1,5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빼고 순수하게 연금저축 IRP에 내가 연말정산 혜택 받으려고 매년 넣은 거 있잖아요. 매달 넣은 거. 그거하고 수익만 해당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되는 것이고 1,500만 원 초과되면 초과 금액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종합소득 합산과세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쵸? 그러면 1,500만 원 이하로 받아서 분리과세 받는 게 좋을까요? 1,500만 원 초과가 되어가지고, 종합과세 되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히 1,500만 원 이하로 받아서 5.5%만 세금 내고 종합과세 안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500이 넘었는데 내가 진짜 1,510만 원인데 나는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종합과세 대봐야 1,510만 원이 내 1년 동안 종합소득인 거죠. 자, 1,510만 원 가지고 이런저런 빼고 나서 공제하게 되면 실제 세금이 분리과세 한 게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분들은 종합과세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최근에 어떤 분이 연락 주셨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사업을 하는데 결손 금액, 손실이 생겨가지고 손실을 향후 10년간 상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한 1억 날렸다. 그래가지고 한 1,000만 원씩 계속 매년 손실을 상계하는 겁니다. 개인 소득인데. 자, 그래가지고
이미 1년에 1,0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연금 소득을 1,600만 원 받았어요. 1,600만 원 받아서 종합소득 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결선 처리되는 게 1,000만 원 빠지기 때문에 1,000만 원 빼주고 600만 원만 소득을 계산한대요. 자, 이런 분들은 오히려 1,500 이하로 받는 게 더 불리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별별 케이스가 다 있더라고요, 사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분리과세 정확한 기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1,500 초과해서 받는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신입팬님 감사합니다. 엄한승님, 납부기간이 4월 달에 끝났지만, 근로소득자라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정도 남아서 유예기간 동안 계속 납부하는 게 맞을까요?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민연금. 지금 엄한숙님, 끝났으니까 이제 60세시겠네요. 그죠? 근데 63세부터 연금 받으시는 거니까 앞으로 3년 동안 국민연금 꾸준하게 불입하셔서 연금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그 3년 동안 매달 몇십만 원씩 내실 건데 그거 국민연금 안 내고 딴 거 뭐 하겠습니까? 괜히 딴 거 한다고 했다가 다 날려먹거나 그런 거 많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매달 꾸준하게 낼 수 있는 돈 딴 거 해봐야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낸 돈 대비 효과는 사실 국민연금이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납부하셔가지고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하죠. 이미 계속 가입하셔서 나중에 연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노야팜님 반갑습니다. 만드금업님 산책 다녀오느라 늦었네요. 좋으시겠다. 이렇게 또 선선한 저녁에 산책도 다녀오시고 산책 다녀오느라고 늦지 마시고 핸드폰만 있으면 유튜브 연금박사 라이브 전국 어디서나 산책하면서도 등산하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금박사 라이브 어디서든지 볼 수 있으니까 틀어가지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만드금업님은 컴퓨터로 또 보시는 모양입니다.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또 계속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박사,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도 해주시고 매번 시청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얘기 안 한다고 좋아요 별로 안 누르셨네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영상에 조회수도 올라가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전파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연금 뉴스, 연금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보시면서 노후 준비에 도움 되실 겁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푸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도 여러 사례 듣고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시님, 감사합니다. 최은영님, 반갑습니다. 수노아팜님, 요즘 1인 가구, 미혼 가구 많은데 만약에 당사자가 유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1인 가구, 미혼 가구 많으신데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혼자 살다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보면 국민연금은 받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근데 유족연금은 첫 번째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데 배우자 없죠. 그러니까 배우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근데 혼자 살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25세 미만 자녀 없죠. 그럼 못 받습니다. 그러면 60세 이상 부모님 살아계시면 내가 죽었는데 내 부모님이 60세 이상 살아계시면 내 부모님에게 유족연금 지급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에게 지급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네, 내가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계속 드렸다는,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렸다는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유족연금에 받을 자격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가입했다가 1인 가구, 미혼 가구가 돌아가시게 되면 결국은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아시겠죠? 하지만 개인연금은 다릅니다. 개인연금은 내가 받다가 혹은 내가 받기 전에 사망하면 사망하기 직전에 내가 못 받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개인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자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조카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촌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한테 주는 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개인 자산은 누구에게든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유언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고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기성님, 연금저축 3개 중에 제가 지정한 1개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계속 납부할 수 있나요? 55세 이상 5년 이상 가입입니다. 그럼요. 연금저축이 3개 아니라 30개가 있어도
내가 이거부터 받겠습니다. 얘는 안 받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모든 걸 다시 게시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신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연금을 게시한 계좌에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밖에 없다. 근데 납부도 하고 싶고 게시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납부 계좌 더 만드셔서 이 계좌에다가 납부를 하고 이 계좌는 인출, 게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물론 연금 개시하시려면 반드시 55세 이상이셔야 되는 것이고 가입 기간도 5년이 경과되셔야 한다는 거 연금저축 IRP의 공통 룰이죠. 자, 순화팜님 국민연금 내용분이 국민연금 제가 답변해드렸습니다. 자, 이왕숙님 61세인데 초적이 4살 적어요. 호적이 4살 적어요. 본 나이 70세. 네, 국민연금 받았어요. 단기 받으면 더 좋은가요? 네, 일찍 받으시면 좋긴 하겠지만,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가 급하고 돈이 없다, 그리고 일찍 돌아가실 것 같다, 빨리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유가 있고, 평균 수명 살 것 같다, 늦춰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조아라님 반갑습니다. 성장하는 나님 반갑습니다. 네. 조아라님.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이 좋은지 연기연금이 좋은지 둘 다 가능한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충분히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60세가 됐다고 해가지고 납입 의무가 종료됐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납부를 안 해도 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연금 받기 전까지 3년이건 4년이건 5년이건 임의계속 가입 통해서 더 납부하시고 그리고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 받은 것도 좋지만 특별히 급하지 않고 특별히 내가 돈의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해서 5년 늦춰서 받으시는 것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만 말씀드리지만 진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빼고요. 아시겠죠? 네. 자, 유영숙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셨죠?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윤명기님 이제 입장하셨네요. 네, 과거에 지난 거 있으니까 쭉 보시면서 재방송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는 오늘 방송해드리고 있지만 또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서 또 복습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시님 성인 자녀에게 수차례 증여 합산액이 1억 정도 되는데요. 아직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나 직장인 자녀에게 매월 40만 원씩 계좌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네. 네. 자,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셨는데 1억 정도 되시고 또 40만 원씩 계좌로 또 보내주고 계시네요. 당연히 증여죠. 이런 거 다 증여. 전부 증여입니다. 자, 그러니까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 뭐냐? 증여 신고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이건 그냥 차명 계좌입니다. 차명 계좌. 아시겠죠? 자식 계좌 빌려서 내가 투자하고 있거나 빌려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증여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증여를 자식에게 줬냐 안 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줘서 뭘 했냐는 거죠, 줘서. 자녀에게 통장에 한 달에 40만 원씩 5천만 원 1억을 줬는데 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 통장에 있습니다. 그냥 이자도 없어요. 그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 신고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그냥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애들 어리다고 애들 통장에 1,000만 원씩 넣어주고 있다가 다시 그걸 빼가지고 또 엄마가 쓰시는 분들 계세요. 애 통장에 왜 넣어준 거야 사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냥 일반 통장에 넣어두시는 거는 그냥 차명계좌라고 생각하시고 차명계좌. 이거. 그리고 증여신고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내 돈인데 자녀 돈이 아니고. 자, 그죠? 네. 자, 그런데 자녀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산다거나 그걸로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그래서 뭔가 자금 출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줬을 때 그걸로 앞으로 투자 수익이 엄청나게 날 것 같은 자산. 이런 자산은 사실상 줄 때 신고하셔야죠. 자녀 통장에 1억을 주셨는데 1억을 신고하면 5천만 원까지는 성인 자녀는 증여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 10%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억 줬지만 500만 원만 세금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그 1억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10억이 됐습니다. 그럼 어차피 신고 다 한 돈으로 10억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이 다 아들 자식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니가 그냥 줬다고 생각하고 증여 신고 안 해도 되겠지. 그리고 신고 안 했어요.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근데 얘가 10억이 됐습니다. 그럼 통장에 있는 10억을 가지고 그때가 신고하면 10억 다 신고를 해야 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거의 무슨 한 2억 이상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 혹은 부동산처럼 반드시 자금 출처가 필요한 자산, 이런 자산들은 반드시 증여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년자는 증여 공제 5천만 원까지는 면제가 되지, 세금이 면제가 되거든요. 자, 이거 5천만 원까지는 증여 공제가 되니까 5천만 원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고를 해야 공제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께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증여 공제는 5천만 원까지 된다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이 5천만 원이 5억이 되면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5천만 원을 신고했더라면 5억이 자녀재산이 되는 것이지만 신고 안 했다면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증여신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증여신고는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국세청 가거나 받는 사람이 홈택스 들어가서 직접 내가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았어요 라고 신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원희님. 자, 안녕하세요. IRP 계좌와 연금저축은 2개 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퇴직금 받을 일을 없습니다. 공제 900만 원을 IRP 연금 나눠야 한다고 하는데 액수를 얼마씩 나눠야 되죠? IRP 계좌, 연금저축 계좌 2개를 왜 나누시죠? 네, 뭐 연금저축, IRP 2개 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물론 IRP는 55세 이전에 해지가 이제 인출이 불가능하고 연금저축은 뭐 전액 주식 투자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방원님께서 얼마나 좀 세부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개의 계좌를 나눠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내가 하나를 운용하다가 얘는 연금 수령하고 다시 하나를 또 넣겠다. 이럴 때 2개가 필요하겠지만 굳이 지금 뭐 퇴직연금이 들어올 것도 아니고 내가 당장 인출할 것도 아닌데 굳이 운용을 할 텐데 똑같은 계좌 2개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하십시오. 당장 2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은행에서 만드나 증권사에서 만드나 뭐 보험사에서 만드나 IRP 계좌 만들면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증권사는 뭐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많다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걸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쪽엔 상품이 10가지고 있고 이쪽엔 상품이 100가지가 있어요. 그럼 100개가 있으니까 100개가 있는 게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내가 살 수 있는 상품은 10가지 내에서 다 결정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품의 스펙트럼이 증권사가 제일 넓기 때문에 IRP 계좌를 증권사에서 만드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긴 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굳이 나누셔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에다 계좌에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900만 원을 450 나눈다고 해가지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네. 자, 수연님, 박사님 뒤에 책 2권 있는데 둘 중에 뭐부터 보면 되는 건가요? 연금 부자들 부의 진리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금 부자 보시면 되는 것이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의 진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책을 읽는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부의 진리부터 보는 겁니다. 부의 진리. 투자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이 부의 진리 책을 보시면 이 책에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담겨 있고요. 이 부의 진리 책의 핵심은 투자 선적이지만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하지 마라. 투자하지 말고 주주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주주가 되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부의 진리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것이 내가 투자를 잘하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재테크한 그 자산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뭐다? 이걸 잘 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의 진리의 연장선상에서 읽으시는 것이 바로 연금 부자들 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둘 다 제가 썼지만 명서입니다. 명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 책 읽어보신 분들 구독자분 많이 계실 텐데 읽어보시면 이런 책이 없습니다. 이런 책이 제가 썼지만 일반적인 투자 책들은 무슨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투자해라 저렇게 투자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기술적인 투자 읽어봐야 내 인생이 부자 됩니까? 아니죠. 아무 상관없어요. 저 부의 진리 책을 읽으시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철학을 가지시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연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도로시님, 직장인 자녀에게, 이거 했고요. 큰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앵라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보험, 60세 수령 시작 매달 53만원인데, 해지연금금이 8,800이라고 합니다. 해지하고 그 금액의 반 정도만 국민연금 반납하면 매달 93만원 수령 가능하다는데, 국민연금 선택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만약에 국민연금 반납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반납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10년, 20년 전에 국민연금을 해지해가지고, 그걸 다 찾아가 가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안 낸 걸 지금 내는 건 추후 납부고, 과거에 해지한 걸 살리는 게 반납인데, 반납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뭐, 금액이 얼마 필요 없으니까, 크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연금 반납, 지금 8,800 가지고 하실 만한 금액이 안 되실 겁니다. 왜냐면, 국민연금 반납 많이 해봐야 5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사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내셨던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반납은 하시되 8,800 다 깨서 하실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실 반납은 굉장히 좋고 무조건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연금저축보험을 세액공제 받은 거 토해내면서 해지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에서 인출을 하십시오. 인출을 제가 보기에는 일부 인출을 할 수 있으면 뭐 500만 원? 뭐 한 800만 원? 뭐 이 정도 한 10분의 1, 1000만 원까지는 인출이 가능할 겁니다. 연금으로. 자, 그래서 그걸 인출해가지고 반납을 하시면 될 텐데, 그 정도만 하시고, 반납 자체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반납을 무조건 하셔야 되겠지만,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해서 하는 건 또 아니다. 아시겠죠? 네. 자, 관우님 감사합니다. 이영수님 감사합니다. 김순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LG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LG. 제가 첫 직장이 LG였습니다. LG 그죠? 네. 근데 뭐 LG 다니다가 4년 만에 그만두고 나왔죠. 직장생활 재미없더라고요. 직장생활. 제가 기획팀에서 일했는데 기획팀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쉬지도 못하고 주말 내내 하느라고.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게 벌써 27년 전인데. 네. 자, 그래서 LG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LG. 요즘 LG 야구 몇 등 하지? 3등 떨어졌던데 삼성한테도 지고 있던데. 자, 좀 똑바로 해서 작년에 1등 했는데 올해도 1등 해야죠, 사실. 그죠? 네. 자, 도로시님, 주식계좌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주식계좌라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계좌로 증여해 주셨는데, 얘가 주식이 또 폭락을 해버렸어. 반토막이 나버렸어. 그러면 증여 안 한 게 좋죠, 사실. 네. 올라간다면, 미리 증여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스터 손님, 현재 나이 47세, 국민연금 개인 IRP 있고, 50대 초반에 명퇴할 생각인데요. 선생님, 퇴직금 2억 5천만 원 받으면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네. 퇴직금 받으시는 거, IRP 받으셔서 운용하시는 거,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잘 모르니까 대부분 다 정기예금으로 두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뭐 펀드를 하실 수도 있고, ETF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좋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대부분 다 무슨 TDF 하시거나 일정 부분 투자하다가 조금 더 손실 보면 또 딱 빼거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니까 쉽지 않으시죠.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스터 손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운용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금 박사로서 제가 조언 드리는 방안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55세가 안 되시니까 연금 개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개시하셔가지고 2억 5천만 원 금액을 IRP에서 계속 운용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개시하십시오. 그럼 최소 뭐 한 달에 2, 300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그걸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연금으로 어차피 받을 거니까 그걸 나중에 받지 말고 수익이 얼마 안 날 거니까 미리 받아서 그걸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투자를 쓰는 방법은 뭐 그걸 가지고 투자 펀드를 하셔도 좋고 최저보증연금 지금 나와 있는 거 5, 6, 7, 8% 최저보증연금도 좋은 대안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안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 전화 1800-3624 전국 상담 전화 1800-3624 전화 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무료로 다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받기도 합니다. 가끔. 그러면 뭐 제가 답변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션M님, 올해 초 퇴직연금 IRP 가입했는데 만 55세가 되어서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는데요. 작은 금액으로라도 올해부터 개시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올해 초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55세가 되어서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니요? 5년이 지나셔야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55세가 되어서 가능하다는 얘기는 퇴직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퇴직금은 들어오자마자 55세만 넘으면 바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시가 가능하다면 바로 받으셔야죠. 바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퇴직금 IRP에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IRP에서 운용해서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다. 그러면 IRP 내에서 운용하시는 게 좋죠. 근데 IRP에서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이 안정적인 정기 예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 펀드, ETF 이런 거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뭐 펀드, ETF 내가 해봐야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괜히 했다가 손실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투자에 일가견이 있어서 내가 투자를 잘할 수 있다. 그럼 IRP에서 운영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셔가지고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런데 정기금밖에 할 게 없다. 그렇다면 개시하십시오. 개시하셔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개시해서 지금 나와 있는 더 좋은 연금 포트폴리오로 바꾸시는 것이 나중에 연금 탈 때 더 유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IRP도 내가 개시될 자격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을 개시하는 거기 때문에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가지고 페널티는 전혀 없고 연금 소득세 할인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 세제택 받으면서 연금 개시해서 그거를 더 좋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리하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빼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럼 오히려 왜 뺍니까? 그냥 둬야죠. 아시겠죠? 자, 도로시님 이해가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아미님, 최저보장연금 개시 후 적립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5, 6, 7, 8% 최저보장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까지는 5, 6, 7, 8%로 적립해서 쌓아드립니다. 그리고 연금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연금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평생 종신연금으로 바뀝니다. 종신연금. 아시겠죠? 그래서 정해진 연금액을 평생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거나 안 나거나 관계없이 그 금액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보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저보증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연금 개시 이후에도 뭐 잔액을 운용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잔액을 운용하는 일반적인 IRP나 연금저축 같은 상품들은 수익이 나면 좋지만 수익이 안 나면 결국은 기금이 고갈됩니다. 더 이상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죠. 하지만 최저보증연금은 연금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평생 연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잔액의 수익이 나건 안 나건 관계없이 여러분 받으신 연금액을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지급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품의 본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투자 상품, 저축 상품이 아니라 평생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 종신연금 상품으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가 유리한지 일찍 돌아가시면 적립되는 게 유리하겠지만 오래 사신다면 보장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명님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증 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연금 박사 저도 되고 싶어요. 연금 박사 라이브가 벌써 지금 139회째인데 연금 박사 라이브를 139회째를 다 보셨다면 그냥 박사예요. 그냥 박사. 아시겠죠? 네. 사실 뭐 저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연금 박사라고 뭐 이것저것 막 다양하게 알려드리는 것 좀 보이지만 사실 몇 번 들어보세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질문하시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질문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 다 정해진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연금 박사 라이브를 보신다면 이 방송 보시는 분 일반인도 연금 박사 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게 연금에 대해서 전파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 주시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얘기 들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 종목 찍어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주식 종목 찍어줘봐야 네가 사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반통 하나 야, 어? 그러면서 친구끼리 원수 됩니다. 원수. 아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코인 추천해줘가지고 친구 관계 돈독해집니까? 응? 돈 벌면 그 새끼 도망갑니다. 나한테 뭐 밥도 안 사요. 그리고 손해보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에게 주식, 코인 이런 거 알려줘봐야 관계 더 안 좋아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연금을 알려주면 주변 사람들이 평생 고마워합니다. 평생. 야, 네가 나한테 연금을 제대로 알려주는 덕택에 내가 연금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진짜 고맙다. 내 생명의 은인. 아시겠죠? 네. 저 이런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변 사람들에게 연금 많이 전파해 주시면 주변 사람들께서 나중에 지금이야 약간 긴가민가하고 진짜 좋은 거야 라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야 그때 네가 나한테 연금하라 그랬는데 내가 안 해서 진짜 후회된다 이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그때 네가 나한테 연금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연금해가지고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들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손명호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구독자이고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현재 상황 65년생이시고요.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몇 년 전 모 국제기구로 옮겨서 해외에서 근무 중입니다. 임의가입으로 저와 제가 최저금액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하다가 금액이 적어서 제 것은 2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64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하다가 65세에 연금을 안 받고 1년 묵히다 66세에 받을까 합니다. 근속이 그때까지 가능해서요. 질문. 바른 전략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 해외에서 근무 중이시기 때문에 국내 소득이 없으신 거거든요. 국내 소득이 없어서 임의가입으로
최저금액으로 하다가 조금 올리셨습니다. 자, 국민연금 최저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건 낸돈 대비 가성비는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연금액 자체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최소한 중위권 정도의 금액은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만 원 올리신 거 잘한 것 같고요. 사모님도 27만 원 올려서 좀 더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신다면 국민연금이 약간 불리한 게 있지만 그래도 두 분 다 100년 해로하신다는 가정하에서는 각각 연금을 적정한 금액을 내셔서 적정하게 연금을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0세가 된다고 해가지고 중단하지 마시고 65년생이시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에 유리한 조건이시기 때문에 꾸준하게 불입하셔서 나중에 64세까지 불입하셔서 64세부터 연금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연금 받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은데 그건 그때 가서 64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좀 일찍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또 사모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 보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인 상황에서는 연기연금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상황은 그때 가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수야님 감사합니다. 김재성님, 젊은 시절에 직장 퇴사 후 한 3년 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연금 납부를 안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낼 수 있을까요? 네. 지역가입자, 3년 쉬던 때에 지역가입자였는데 안 냈습니다. 그건 연체입니다, 연체. 내라고 했는데 안 냈기 때문에 연체거든요. 지금 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가입, 이제, 대상이 아니어서 뭐 쉬고 있거나 아예 휴직이어서 납부 예외가 처리됐거나 이런 경우라면 지금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이 납부 예외 처리되는 기간이었는지 아니면 내라는 걸 안 내는 연체 기간이었는지 국민연금에 전화해 보시면 알려줍니다. 그쵸? 전화해서 기간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앱 깔아가지고 내가 공인 인증하면 내가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까시면 바로 보입니다. 자, 백다진님 질문 좀 짧게들 하세요. 네, 짧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길게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제가 답변 드리기 좋습니다. 너무 짧게 해주시면 오히려 답변하기 좀 힘듭니다. 조아라님, 박사님, ISA 계좌는 무조건 좋은 건가요? 설명 부탁합니다. ISA 계좌는 목돈 마련 계좌입니다. 3년, 5년 해서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내가 그걸 하시는 거고, 목돈 마련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세제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뭐 수익이 연간 총 기준으로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주거나 초과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 주거나 이렇게 좋은 계좌니까 내가 뭐 주식, 펀드, 예금 이런 걸 하는데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간 2천만 원까지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연금은 아닙니다. 연금은 아니고 물론 나중에 ISA 계좌에 있는 돈을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로 1억까지 이전할 수 있는데, 자, 그거 말고 그건 나중에 이전의 문제는 거고, 기본적으로 ISA 계좌는 목돈 3년 5년 단위 목돈 마련 계좌고요. 절세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목돈 마련하실 거라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루님 안녕하세요. 초보 ISA 계좌 터서 안전빵 도시철도 채권 샀는데요. 한 달째 마이너스인데 이게 맞는 건지요? 네, 그쵸. 뭐 이제 뭐 채권 사가지고 한 달 지났는데 뭐 마이너스인 게 뭐 이걸 매일같이 보는 게 이상합니다. 채권 샀다는 얘기는 장기로 본 거 사신 거 아닙니까? 자, 채권이 원금 보장 상품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잘못된 겁니다. 물론, 채권은 원금 보장 상품입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만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기까지 보유해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 만기가 보통 10년, 20년 아니겠습니까? 뭐 짧으면 5년이고. 자, 그런데 그걸 내가 중간에 매도하게 되면 그때그때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채권도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장기적으로 보신 거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채권을 매입하셨다면 지금 한 달 마이너스라고 뭐 이거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럴 거면 왜 사셨어요? 그죠? 하지 마셔야죠. 그죠? 그냥 묻어두시고 잊어버리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이든 투자든 채권이든 투자는 사자마자 내가 오르고 떨어진 거에 민감해진다? 그거는 내가 이 투자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더 떨어지면 더 헷갈리고 또 올라가면 더 좋아하고 이렇게 일희일비하시면 투자 오래 못 갑니다. 아시겠죠? 자, 고태현님 65세에 3억 은행에 넣어놓고 빼쓰는 거랑 연금 들어 쓰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자, 65세 우리 고태현님, 네. 65세에 3억이든 은행에 넣어놓고 빼쓰는 거랑 연금 들어 쓰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무슨 얘기냐?
3억 은행에 넣어놓고 빼쓰는 것은 내가 알아서 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해진 금액을 꾸준하게 빼서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빼쓰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은행에 넣어놓고 빼쓰는데 갑자기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저기 3억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1억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도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아직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되는데 그래 자식아 네가 한다니까 아빠가 사업자금 1억만 빌려줄게 라고 해서 1억 빼주는 순간 여러분 다음 달부터 여러분의 노후자금은 3분의 1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갑자기 3억을 날려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80, 90 됐는데 이제 치매에 걸려가지고 오락가락 합니다. 내가 통장에 3억이 있는지 2억이 있는지 그게 어느 은행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죠? 이런데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은행에 뺐어야 되는데 무슨 뭐 돈을 뭐 뺄 줄 알아야지. 뭐 은행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가지도 못하겠고 괜히 집 나갔다가 집에 못 돌아오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생활비차 쓰시겠습니까? 안 되죠. 자, 이게 연금과 차이점입니다. 연금은 3억을 연금으로 넣어놓고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해진 금액을 고정적으로 반복해서 지급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프든 정신이 오락가락하든 관계없이 거기서 금액이 고정적으로 내 통장에 찍히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종신연금은 해지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 와서 달라고 한들 무슨 뭐 1억만 내놔라라고 한들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해지가 안 되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그날까지 나오니까 내가 70, 80, 90,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평생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3억을 은행에서 넣어놓고 빼쓰는 것과 종신연금을 가입하시는 것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유, 그냥 이거 종신연금 받느니 내가 은행에 넣어놓고 빼쓰지. 뭐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이 80, 90이 돼서도 과연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3억 전체를 다 뭐 연금으로 바꾸고 아니면 3억 전체를 은행이 하고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바꿀 만큼은 연금으로 하시고 그리고 최소 일정한 금액은 목돈으로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명호님, 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현재명에 개인연금 들어있는데 내년 1월이 만기이고 64세부터 수령 가능한데 저번에 세금을 연말정산 안 받았으면 연금 받을 때 세금 안 내도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혜택 안 받았는데 연금 받을 때 세금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자, 개인연금 어떤 상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면 연말정산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럼 연금 탈 때 세금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세액공제, 연금, 소득공제 받는 연금 저축 상품이었는데 연말정산 안 받으셨다면 그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타러 가실 때 아마 물어볼 겁니다. 국세청에 가시면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확인서 이게 있습니다. 그걸 국세청에서 발급 받으셔가지고 거기 보면 몇 년도에는 받았고 몇 년도에는 안 받았고 몇 년도에는 받았고 몇 년도에는 안 받았고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가셔가지고 그걸 제출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세금을 안 내시면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스터 손님 잘 숙지하셔서 연금 설계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현님. ISA 8천만 원 올해 만기인데 IRP로 옮겨 계속 투자하면 세제 혜택 계속 받을 것 같은데 그게 나을지요? 5년 후 1억 IRP로 그러면 5년 후 4억 정도 되는데 그때 연금을 찾으면 1200만 원 이상이 되어 문제가 안 될지요? 올해 ISA 신규 만들면 앞으로 3년은 괜찮은데 올해 금융소득 오버되면 내년 ISA에도 중지하는지요? 네. 어쨌든 자, 일단 올해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 오버돼가지고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면 IS를 신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IRP로 넘기셨을 때 그 세액공제 받은 원금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1억이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1억을 전부 다 세액공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1억이 넘어가봐야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 300만 원만 사실상 나중에 인출할 때 1200,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은 나중에 언제 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1억이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IRP 계좌가 돈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연금 수령액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 아미님 감사합니다. 김재성님 젊은 시절에 직장 퇴사 후 한 3년 쉬던 이거 아까 제가 답변해드렸는데 그렇죠? 네, 다시 질문하셨네요. 그죠? 네. 이때가
추납 가능한 기간인지, 납부 예외 기간인지, 연체 기간인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앵라님 반납할 금액이 4,600만 원이라서 크거든요.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토해낼 건 없고요. 라고 하셨는데, 네, 뭐 그렇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반납할 금액이 4,600만 원이십니까? 어떤 사유로 국민연금을 반납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분 처음 봅니다. 이거 추납하실 거 아니에요? 추납 혹시? 추납이 아니고 반납이 4,600만 원이라면 과거에 해지해서 막 2, 3천만 원씩 돌려받으신 분이시거든요. 자, 국민연금을 그 당시에 90년대, 80년대에 2, 3천만 원씩 내신 분이 계셨나? 네. 아니면 뭐 중간에 해외 이주하시는 바람에 그랬나? 어쨌든 만약에 이게 반납이 맞다면 반드시 하시고 소인일 거 없으면 그냥 바로 연금저축보험에서 받으셔가지고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S리님 1994년부터 가입한 은행 구개인연금 신탁 유지 중입니다. 수익률이 1% 정도로 낮은데 증권사 등으로 이전하여 운영해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박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구개인연금 신탁 가입하셨는데 수익률이 낮죠. 그냥 연금 개시하십시오. 연금 개시. 아시겠죠? 연금 개시해서 연금을 받은 금액을 다른 걸로 재투자하는 방법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로 이전이 가능한데 94년 상품은 이전이 되어봐야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4년도 상품을 지금 증권사로 이전하시게 되면 94년도에 있었던 펀드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펀드 ETF가 있지만 그런 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권사로 옮기셔 봐야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연금을 그냥 5년 확정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5년 확정으로 개시하셔가지고 연금 받은 금액을 재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손명수님, 아들이 대학생입니다. 뒷날 도움이 되라고 이미 가입해서 한 4번 내주다가 정지해두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전문직으로 가는 게 확실하기에 최대 금액으로 한두 번 더 내주다가 정지해야 하나요? 나중에 10년치 한 번 낼 때 최대 금액으로 내려는 목적으로요. 자, 나중에 내실 때 나중에 소득을 보고 내는 것이지 지금 내가 얼마를 내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는 게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우리 자녀분이 대학생이신데 어쨌든 지금 최대 금액으로 내냐 최저 금액으로 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나중에 낼 거라면 지금 내지 마십시오. 한 번만 내주면 됩니다. 한 번만. 굳이 4번씩 내줄 이유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10년 후에 그 아드님께서 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10년치를 많이 낼까 적게 낼까 고민하시면서 10년 후에 낼 보험료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과거치를 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버님께서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겠고요. 더 내주실 필요 없겠습니다. 네. 자, 손명선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전 국민이 연금 혜택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도로시님, 집에 돈이 있으면 나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돈이 있어봐야 결국은 다 줄줄줄 셉니다. 아시겠죠? 그냥 연금으로 묻어두고 없다고 생각하고 매달 꼬박꼬박 받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제가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외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렸죠? 목돈은 빼쓰는 것, 연금은 타쓰는 것. 목돈 가지고 계시면 빼쓰셔야 됩니다. 계속 잔고가 감소하는 것이죠. 연금은 타 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100만 원, 500만 원이 꾸준하게 평생 들어온다는 플러스 개념입니다. 목돈은 마이너스, 연금은 플러스. 여러분 목돈 가지고 계시면 마이너스 인생, 연금 가지고 계시면 플러스 인생. 목돈보다 연금이 훨씬 더 좋다는 거 나이 드신 분, 연금 뭐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증명하고 계시는데 왜 안 하냐고. 왜 아시겠죠? 자, 지아님 맞아요. 국민연금 전파 중 3명 친구에게 연금 살려서 국민연금 받을 수 있게 해서 친구들도 좋아합니다. 저도 뿌듯해요. 늘 친절히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아님 주변 분들에게 연금 전도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희님, 법이 바뀌기 전에 4년 전 추납 10년 했는데 지금 더 할 수 있는가요? 지금 10년까지인 줄로 알았는데 더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가만있어 봐. 될걸요? 아마 이거 뭐더라? 네, 까먹었네. 과거에 추납하셨는데 지금 새로 추납할 수 있는지 뭐 법 바뀐 이후로 10년이니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될 겁니다. 자, 앵마님 3천만 원 정도 돌려받았어요. 어휴, 그렇군요.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하는 케이스. 아, 그러셨군요.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앵마님. 네. 자, 이렇게 3천만 원 반환받아가지고 다시 반납을 4,600만 원 하시는 케이스 정말 쉽지 않은데요. 무조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피곤합니다. 피곤.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연금에 도움되신다면 제가 피곤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몸이 정말 백골이 진토되어 이 몸이 진짜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이 연금으로 행복해지실 수 있다면 정말 한 몸 다 바쳐서 그쵸. 네. 사그러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연금
위해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민봉님 반갑습니다. 연금 지식이 조금씩 늘어나니 감사합니다. 행복녀님 64년생인데 국민연금이 조기로 받으면 49만 원, 3년 후 그대로 두고 받으면 60만 원 정도이고 3년 더 내면 67만 원입니다. 조기로 받아야 할까요? 조기로 받으면 8% 연금 재투자할까요? IRP가 좋을까요? 자, 8% 연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서 그걸 8% 연금에 투자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국민연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최대한 늦춰 받으시고 국민연금 빼서 8% 연금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 8% 연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RP보다는 8% 연금이 더 좋습니다. 자, 손명선님, 박사님 노후전략 66세 은퇴 76세 국민연금 월 400, 네, 국민연금 월 200, 87세 국민연금 노령연금 이렇게 계획 중인데 월 400 부분을 연금 형태로 바꿔야 하나요? 네. 자, 일단 월 400을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IRP에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상담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포트폴리오를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사랑 변호님 감사합니다. 임명수님 연금 IRP 연금 받을 때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 있나요? 그럼요. IRP에서 연금 수령은 우리가 연금 수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연금은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IRP에서 연금 받는 것은 그냥 인출입니다. 인출. 그러니까 내가 1년치를 한 번에 받아도 되고 혹은 3개월 받고 또 3개월 쉬었다가 또 3개월 받아도 되는 것이고 고정적으로 금액을 받아도 되는 것이고 이번 달은 많이 받고 다음 달은 적게 받아도 되는 것이고 1년에 한도만 정해져 있을 뿐 그 금액을 언제든지 내가 고정적이든 자유롭게든 인출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자, 몽당이님 오늘도 시간이 길어지네요. 뭐 그렇죠. 길어지면 집에 가야죠. 남박사님 감사합니다. 안티용님 10시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홍님, 송감주님 다 감사합니다. 자, 손명호님 코칭 덕분에 노후 설계에 큰 도움 됩니다. 라이브 방송에 후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후원 받으려고 그랬는데 후원 받으니까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원 안 받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후원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 좋은 단체에 후원하시고요. 아시겠죠?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연금 박사를 많이 홍보해 주시는 것 10명, 100명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구독자를 늘려주시는 것 이게 진짜 후원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무리님 감사합니다. 신입회님 듣고 또 들어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연금 공부 시간 감사합니다. 셀틱클래스원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연금박사 라이브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 하는 동안 또 많은 질문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도움되시겠지만 이 답변 드리는 저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되고 더 큰 공부가 됩니다. 우리가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돼서 또 많은 분들에게 연금 설계에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연금박사 라이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많이 질문해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을 잘 준비해서 행복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금박사 라이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을 준비해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도 날씨 더운데 건강하게 또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또 비 조심하시고 또 주변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연금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뵙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또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는 여러분의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연금박사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